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캄보디아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는 베트남 언론의 시선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베트남 매체들이 보니까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사건들, 사망이나 실종, 또 온라인 사기 연루 의혹 같은 것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단순 사건 보도를 넘어서 그 배경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보려는 시각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좀 볼까요? 그 바오 예암 보도인데 푸놈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이 또 발견됐다는 내용이네요. 이게 이전 사건과는 다른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알려졌던 한국 학생 5명 사망 사건이나 아니면 시아누크빌 호텔에서 발견된 50대 남성 사망 건과는 별개로 새로 시신 3구가 푸놈펜 퉁출라 사원에 안치됐다는 거예요. 아, 또 새로요? 네, 공식 사인 기록은 이제 심장 마비인데 이 베트남 매체가 연합뉴스를 인용하면서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혹시 사망 진단서가 위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사건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단순 사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군요. 이게 혹시 그 온라인 사기 문제랑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맥락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64명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잖아요. 네, 있었죠. 그거랑 맞물려서 캄보디아에 들어온 한국인 수하고 나간 사람 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나는 인원들이 혹시 불법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신매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사기 조직 같은 곳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로든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런 걸로 범죄 수익금 환수 같은 걸 추진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또 고위 인사 연루설은 부인하고 그런 내용도 같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양국 정부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송환된 64명 얘기가 나왔는데 리안 TV 보도를 보면 후속 조치가 있었나 봐요. 이 중에 상당수가 체포됐다면서요. 네, 송환된 64명 중에서 48명이 국내에서 온라인 사기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는 소식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네. 체포된 사람들 일부는 우리는 납치당했고 폭행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진짜인지 자발성은 없었는지 이걸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 가해자로만 보기는 좀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캄보디아 현지 상황도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 프린스 은행 관련 소식은 뭔가요? 이것도 사기 문제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캄보디아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프린스 은행 창립자 천체라는 인물이 미국이랑 영국에서 사기, 돈 세탁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어요. 아, 제재를요? 네, 그래서 그 은행에서 예금을 막 빼가는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이나 중앙은행은 괜찮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고객들 불안은 여전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한국이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 점이 또 중요해요. 이 프린스 그룹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계 은행 지점에도 900억 원 넘게 예치를 해놨다는 한국 국회의원의 폭로가 있었다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히 캄보디아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권하고도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이야,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런데 바옹글 라오동 기사를 보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수천 명 단위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박찬대 의원실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입국자 수랑 출국자 수를 비교했더니 2022년에는 한 3,200명, 2024년에도 한 3,2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와, 공식 기록만으로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봐도 수천 명이 입국한 뒤에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3국 통해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현지 소식통 말을 빌려서 한 2, 3천 명 정도 한국인이 사기 조직에 연루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 3천 명이요.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대학생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이 기사에서도 실제 피해 사례들이 좀 나오죠.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짜 자동차 부품 거래하자고 속여서 납치한 다음에 정기 고문하다 구조된 A씨 사례라던가
끔찍하네요. 의도형 피해를 봤다는 BC 사례 같은 것들이 소개됐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유감을 표하고 보호 강화 약속했다는 소식도 있긴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티니24의 자료를 보면 피해 경험이나 사기 조직 실태를 좀 더 깊이 다룬 것 같은데요. 헬멘 용씨 사례가 좀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가명인데 61일 동안 겪은 일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했어요. 지인한테 속아서 중국인 일당에 납치되고 맞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당하고 대사관에 연락했는데도 바로 도움이 안 됐고 심지어 다른 브로커한테 팔려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팔려가기까지요? 네. 그러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회의원실 도움으로 겨우 구조됐다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과정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례나 좀 다른 시각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현지 교민 이야기 같은 거요? 아, 네. 고금리 사채 때문에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빚 탕감해준다는 말에 속았다가 사기 조직에 넘겨져서 감금됐는데 결국 3층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한 CC 사례도 있고요. 또 현지 교민 오하은 씨 인터뷰도 실렸는데 이분 얘기는 좀 다른 각도예요. 어떻게요? 송환된 사람들 중에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관리자급 역할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구조된 다음에 받은 귀국 항공권을 팔아버리고 다시 현지에 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항공권을 팔고 남는다고요? 고수익 알바, 사업 제한 아주 다양하고 현지 경찰하고 유착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 가해자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아주 뿌리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베트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사건들, 정말 다각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해외 언론의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